18만 개의 호수를 가진 나라 4월의 핀란드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호수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핀란드에서 북으로 향하면 바로 북극권, 거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쪽 끝에 랩랜드가 자리한다. 랩랜드, 랩족의 땅이다. 랩족은 스스로를 사미족이라고 부른다. 나무 한 그루 자라기 어려운 동토가 바로 이들 사미족의 땅인 것이다. 헬싱키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또 자동차로 2시간을 더 달려 카리가스 니에미의 숙소를 정하고 취재팀은 더 북쪽으로 올랐다. 노르웨이의 국경지대 사미족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카라시오크. 부활절 전야를 맞아 그곳에서는 작은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 먼 옛날 사미족이 신과 교감할 때 쓰던 둥글고 길쭉한 마법의 북, 그리고 자신들의 음악. 취재팀은 사미의 소리로 사미족과 첫 대면을 한 셈이다. 스키랑 꼭 닮은 가죽신 까르봉깽까, 전통의상 깍띠. 이튿날인 부활절 아침, 우리는 500년 넘게 지켜온 청홍의 색으로 다시 사미를 만났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콜라반드에 흩어져 사는 사미족. 무려 2000년 전부터 이곳 랩랜드의 역사를 만들어 온 이들은 300년 전 기독교와 함께 문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오랜 전통을 모조리 버린 건 아니다. 사미족의 전통 의상, 언어, 문화는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재 지구상의 사미족 수는 총 6만여 명. 그중 노르웨이에 가장 많은 4만여 명이 살고 스웨덴에 15,000명, 그리고 핀란드에 3,700여 명, 콜라반도에 2,000여 명이 산다. 비록 네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은 유럽 문화의 원형을 지켜온 소수 민족으로 손꼽힌다. 사미족은 대부분 마을 단위로 모여 산다. 세베티아리도 바로 이런 작은 마을 중에 하나다. 흔히 술록치기로 알려진 사미족. 하지만 사미라고 해서 모두 술록을 치는 건 아니다. 사미족은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어로사미, 산사미, 산림사미로 나뉘는데 그중에 산림사미만이 술록을 기른다. 대부분의 술록들은 마을과 떨어진 겨울 목장에 있고 병들고 다친 것들만 집에다 둔다. 이런 술록을 보살펴주는 64세 닐스 할아버지도 평생 술록과 함께 해온 산림삼이다. 2차 대전 당시 옛집들이 대부분 불탄 데다 편리한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 사미족은 거의가 현대식 집에서 산다. 하지만 술록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 술록은 사미족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미족은 술록 없인 못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술록에게서 많은 걸 얻는다. sarvesta se kiela, jonka läpi kulkee se suopunki, kun heittää. Joo, sekin sarvesta tehty. Kesällä on kävelty tämmöisellä keinolla. 옷에서 숟가락까지 많은 걸 얻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이들의 주식이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술록고기다.
때마침 바로 이웃 아슬라 씨 집에선 눈길을 끄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라도 한 듯 술록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술록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술록 사냥꾼의 후예답게 사냥을 시작하면 이들에게선 숨겨졌던 야성이 드러난다. 사미족 한 사람이 잡는 술록은 1년 평균 150마리. 이렇게 죽어가는 술록이 핀란드에선 1년에 13만 마리로 사미족은 생활을 위해 키우는 술록의 반 정도를 잡는다. 사냥에 필요한 것은 쏘뽕기라고 불리는 올가미와 15이 되면 누구나 차고 다니는 전통 칼, 부코뿐이다. 예리한 칼 하나면 술록을 죽이고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일까지 20분 안에 해치울 수 있다. 술록을 잡는 건 겨우철 큰 일 중에 하나다. 가죽은 가죽대로 말리고 고기는 가공을 해서 보관을 해야 한다. 큰 술록 한 마리면 30kg의 고기를 얻는데 우선 토막낸 고기를 소금물에 담궜다가 겨우내 볕과 바람에 말려놔야 1년 내내 먹을 거리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린 고기를 꼬이유 베르꾸라 부른다. 집집마다 지붕위엔 고기를 말리는 고깃간이 만들어져 있어 사미족이 사는 집은 대번에 표가 나게 돼 있다. (1930년에) 살림집으로 지었다가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곳. 안에는 50년 술록치기 관록을 증록해주는 것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새로운 도구들이 들어와 닐스 할아버지에겐 쓰는 것보다 묵혀두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 Tämä on entisaja. Suopunkilavu. Joo, tämä on sitten vanhan ajan suopu. Entisajani. Ai jaa, niinkö? Joo, joo, ja tämä on nykyaika muuttunut muovisuopu. Ja tämä on se entisaja vanha. Joo, tämä on se oikea. 사미의 오늘이 어제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술록 마을 찾아 취재팀은 카리가스니에미에서 더 북쪽 우추요키로 향했다. 우추요키는 툰드라지대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대부분 일가를 이루고 있는 이 마을 사미들은 모두 술록을 친다. 토이보신의 세 식구도 그런 사미 중에 하나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이틀에 한 번꼴로 목장을 나가는데 따로 사는 아들과 조카까지 토이보시 부부를 따라 나섰다. 술록들에게 줄 먹이, 건초더미는 물론 식구들의 식사까지 모두 챙겨가야 한다. 겨울 목장으로 향하는 길. 가도 가도 하얗게 얼어붙은 땅뿐이다. 북위 66도 이북은 북구권에 속하는 툰드라지대로 1년에 9달이 눈으로 뒤덮여 있다. 툰드라란 단어가 척박한 땅이란 사미어 툰투리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케 한다. 주인이라고 해도 술록대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짐작만 할 뿐 항상 찾아야 한다. 술록들은 먹이를 찾아 사방 30km나 되는 목장 이곳저곳을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이다. 호된 바람 속을 2시간쯤 달렸을까? 드디어 술록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술록을 부르는 사미의 외침. 잡아!
농사라곤 엄두도 못 낼 이 땅에서 들려오는 사미족의 이 외침은, 그리고 술록을 기르는 일은 선조로부터 전해오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술록을 일컫는 사미여는 뽀로, 암수공이 근사한 뿔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슴이다. 원래는 먹이를 따라 떠돌던 야생동물이지만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엔 야생 뽀로는 전혀 없다. 전부 가축이 돼 사미족에게 길러진다. 눈이 녹고 풀이 자라 먹을 게 풍성해지는 건 1년에 단 석 달. 그때를 빼고는 항상 흰 눈을 헤치고 먹이를 찾아야 하는 게 뽀로다. 옆으로 넓게 퍼진 발굽은 눈을 헤치는 데는 제격이다. 술록들이 눈 속에서 찾는 것은 바로 이끼. 여러 가지 이끼들 중에서도 약가라라 불리는 하얀색 이끼가 그들의 주식이다. Jos nämä menee, se sylkee pois. Tulee kahta pois. Jotta vaan näin. Jos roskia menee, tulee kättä pois. Kahta vuotta. 하얀 이끼를 찾아 툰드라의 얼음 땅을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뽀로는 긴 겨울을 난다. 술록들이 얼추다 모이자 토이보시 부부는 먹이를 주느라 바빠졌다. 술록이 3,000마리나 되기 때문에 먹이를 주는 일은 스노우모빌까지 동원돼야 하는 큰 일이다. 먹이를 쫓아 줄지어 달리는 3,000마리의 뽀로는 툰드라의 일대 장관을 만들어낸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미족은 먹이를 찾아 술록을 몰고 다녔다. 겨울을 빼고는 항상 떠돌아야 하는 유목생활. 그러나 국경이 생기고 또 사유지가 생겨나면서 이동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은 국경을 넘을 수 있어도 술록은 국경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이고, 그에 따라서 술록사미에게 가장 큰 일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것, 그리고 곰이나 독수리 등 짐승으로부터 술록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술록대를 두고 다시 30분 정도 이동한 곳에 식사와 휴식을 위한 조그만 집이 있다. 누구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것이다. 허허 벌판인 밖에선 장작 한 꾸러미도 해올 수 없는 탓에 음식에서 장작까지 모두 집에서 갖고 온 것들이다. 이들의 주식은 말린 술록고기. 이것을 때론 굽고 때론 볶아 먹는 것이 사미족의 식사다. 술록을 먹이고 술록고기를 먹는 이 생활은 사미의 오랜 풍습이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토이보시는 이런 생활을 해왔다.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요? Kelkolla ajoivat sillä 52 astetta oli pakkasta. Se oli eniten muistaa. Se muistaa sitä, kato kun jääaitaa, niin kun se jäätyy, kun lumi ei ole enää pehmeätä lunta. 어려웠지만 후회는 없다는 토이보시의 삶은 아들 아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이다. 자연을 정복하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몸으로 익힌 사람들. 눈벌판에서 오로지 술록만을 벗하던 그들에게 또 하나의 위안은 무반주의 이 노래였다. 요입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단조로운 음절로 계속 반복되는 요입구는 술록치기 외로움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노래로 이어져 왔다.
요입구로 외로움을 달래는 사미족이 의지하던 것은 자연과 선조들의 지혜였다. 핀란드 제2의 이나리 호수. 그 호수 안에 3,000개 섬 중에 하나인 우공기비. 할아버지 섬이란 뜻의 이곳에서 사미족은 지금까지도 선조들께 제사를 올린다. 거친 자연을 딛고 살면서 늘 조상을 공경하는 건 사미의 미덕이다. 온통 평지인 툰드라 지대에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둥글게 솟은 곳을 골라 사미족은 아일리가스란 이름 붙였다. 아일리가스란 신성한 툰드라란 뜻이다. 사미인들은 술록대를 몰고 다니다가 아일리가스를 만나면 탑을 세우고 술록을 잡아 제물로 바치곤 했다.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신앙이었다. 하지만 18세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앙은 마법 재판에 붙여졌고 사미의 종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갔다. 다음 날 취재팀은 토이보시의 안내를 받으며 술록을 기르는 또 다른 사미족을 찾아 나섰다. 끝없는 설원 어딘가에 있을 사미족. 하지만 목표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길고 긴 헤매임은 계속됐다. 지구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북극 툰드라 지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 한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툰드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두 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눈보라가 앞을 가려 일단 쉴 곳을 찾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선 날씨가 수그러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9월에 눈이 오기 시작해 이듬해 6월이나 돼야 눈이 녹는 혹한 속에서 술록대를 쫓아 헤매는 이들에게 이 움집은 큰 바람막이다. 눈밭에 등대처럼 서 있는 이 움집은 100년 전에 지어져 최근에 보수를 했다. 10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서도 자연과의 싸움에 관한 한 사미족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머물 수 없는 삶. 사미족의 유목 생활은 300년 묵은 것이다. 주로 술록 사냥으로 먹고 살던 사미족. 17세기 북유럽 여러 민족이 북진을 하면서 이들 땅에 침략이 빈번해졌고 게다가 술록수가 늘면서 먹을 게 부족해지자 좋은 목야지를 찾아다니는 유랑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술록들의 자연적인 이동과 호흡을 같이 하며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긴 여행길에 나서야 했던 사미족. 이동 중엔 15개 나무 기둥을 세워 만든 천막 꼬타에서 생활을 했다. 때로는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북극해안 섬까지 건너가야 하는 고단한 뜨내기 생활. 그것을 감내해 했던 유랑의 민족이었다. 드디어 눈보라가 그치고 다시 날이겠다. 탈 것이라곤 눈썰매밖에 없었던 때에 비하면 많이 현대화된 사미족의 삶. 60년대 들면서 스노우모빌이 들어와 지금은 그것 없인 꼼짝도 못할 정도다. 포기할까 망설이면서도 토이보시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다시 한번 둘러보라고 하고 계속 연결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다. 드디어 연결이 됐다. 찾아나던 지 3시간 만의 일이었다.
noin toistakymmentä kilometriä pois Tuvuksesta. 설원에서의 사고를 대비해 둘 이상 같이 다니는 것은 사미족 사이의 약속이다. Siellä näkyy olevan poroja vaikka kuinka paljon. 어렵사리 만난 술록 사미도 둘이 같이 있었다. 젊은 두 청년은 술록 500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바위 뒤에서 쉬고 있던 차였다. Siitä alusta Joo, sama tapaan. samaan tapaan. Joo. On se pikkusen muuttunut välillä. Pikkasen muuttunut. Joo. Millaiseksi muuttunut? Koneellistettu. Koneellistettu. Ai joo. Enemmän on näitä moottorivehkeitä nyt käytössä. Ai joo. 사용하는 기기들이 변했다고 환경까지 변한 건 아니다. 집에서 뗄나무까지 가지고 와서 야영 생활을 해야 하는 건 그가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No, in normal way, the Lappish people, they are 이런 생활에 이력이 붙어서인지 사미 청년들은 늘 즐겁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yes. Et syö. Tämä. Ei. 어쩌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이 불모의 땅이 거친 환경이 이들 사미의 젊은이를 강하게 단련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평생 기꺼이 술록과 함께 살겠다는 두 청년을 만나는 동안 시계는 밤을 향해 가건만 대지는 쉬 어두워지지 않았다. Naapurin isäntä, minun kotipaikka. 그날 밤 또이보시 집에서 묵게 됐다. 밤 10시인데도 밖이 훤하다. Saukehan ja pertää. 6월부터 시작되는 백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하얀 밤 사미족은 손을 가만두지 않는다. 늘 하던 대로 알록달록 색실로 전통 문양의 천을 만든다. Pitäisi ottaa kokonaan. 물론 도구들은 술록불을 비롯해 모두 술록에서 나온 것들이다. No tässä tämä porosuuni, millä se on ommeltu. 그 Tämä. Saumat. 저기 술록 다리 심줄 가지고 꼬맨 거라는 거 같아. 그다음에 Se on tämmöinen, se 술록 가죽을 술록 다리 힘줄로 꿰매 만든 방한복을 토이보시는 자랑 삼아 내놓는다. 사미족이 손재주에 있어서 탁월한 민족임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Tämä on laitettu niin kuin välttiin. 그 옛날부터 옷을 만들고 천을 짜는 일은 여자들의 목. 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화려한 사미 전통 문양이 사회적인 지위나 가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어느 지역 사미인지 알 수 있는 정도다. 사미의 손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술록불에다 문양을 새긴 뿔공예품들. 그 중에서도 사미족의 전통칼 뿌꼬가 단연 으뜸이다. 올해 47이 된 안티피에라 씨는 뿌꼬 만드는 데 1인자다. 수컷불 중에 제일 좋은 놈을 잘라 만드는 뿌꼬. 예전엔 누구나 집에서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사미 중에 2%만이 그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안티피에라 씨는 뿌꼬를 만들지만 지금도 술록을 기른다. 예나 지금이나 술록에 기대 사는 건 마찬가지다. 형체를 다 만들면 다음은 문양을 새기는 일이 남아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칼끝으로 문양을 새기고 거기에 오리나무 수액으로 색을 입히면 사미족이 그토록 자랑하는 뿌꼬가 완성된다. 노상 차고 다니며 나무를 쪼개고 음식을 자르고 사미족의 삶과 함께 온 뿌꼬는 이들의 소중한 생존 도구이자 민족의 상징인 것이다. Oma saamelaisuuttaan, niin myöskin arvostaa enemmän omaa äidinkieltään, siis kiinnittää huomiota siihen, että millä kielellä puhuu. Eli mieluummin käyttää saamen kieltä.
Ja toisaalta myöskin on tietenkin kaikki nämä saamelaistraditiot, niin kuin saamen puku. Ja sitten tietenkin myös tämä luonto ja yleensä tämä kaikki tämä. 술록대가 울타리 안에 있네. 술록대가 울타리 안에 있네. 자, 새끼 술록을 찾자. 비록 나라는 없지만 살미족의 문화는 그들의 언어와 함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오따꼬츠키 초등학교. 이것은 사미족의 학교로 11명의 꼬마들은 술록 사냥을 본따 만든 체조로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 Jag vet på en täppä kantta saakkaan tekkä tänne kostieljuti porramus. Aittu pat saakka kähtstä. 술록 사냥 체조로 시작한 수업은 선조들의 생활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Ja nuotti puhkä hoinet. 사미 전통에 대해선 1, 2학년 때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사미족의 전통가옥 꽃다. Miettää myöskin uksa. Manne kokcha laavammas laavu kolmat. 맨 앞쪽은 아버지 자리, 그 옆에 어머니 자리. 꽃다 안의 자석 배지를 통해 그 나름의 질서를 익힌다. 물론 교과서는 전부 사미어로 돼 있다. 나라 없는 소수민족이 굳게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건 언어와 문자를 갖고 있어서다. 그들에게 주어진 척박한 땅을 지키며 질기게 살아온 조상들의 삶은 언어와 문자가 끈이 되어 소수민족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나라는 없어도 민족이 있는 그들만의 학교와 방송국과 의회를 만든 사미족. 그들의 자긍심은 자신들이 내준 깃발의 색을 닮아갈 것이다. 지킬 게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다른 민족에 동화된 사미도 많다. 앞으로 깍띠를 입는 사미를 만나기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견뎌야 할 혹독한 추위가 거기 있는 한,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술록이 거기 있는 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끝 그들의 땅엔 요이쿠 가락이 영원히 흐를 것이다.